이제 20대 분들이 내 집 마련은 이번 생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돈이 없는데 집을 사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20대 분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 성공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별하게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 왕초보에서 초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닉네임 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와 하는 일, 부동산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7살, 미혼, 직장인 여성입니다. 공부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 1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횟수로 3년 정도 됐어요. 아직까지는 사원입니다. 간단하게 준비해 오신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드릴 거고 1주택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될지 그 이후에 대한 전략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쯤에 우연히 네이버 메인에 이런 기사가 뜬 거를 봤습니다. 집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까 서울 집값 급등, 서민들은 뭐 밀려난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월급 그냥 착실히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문득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쓰러져가는 구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가격을 검색을 해봤더니 7억이더라고요. 그게 한 몇 년 전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네, 제 월급을 몇 년을 모아야 이걸 살 수 있나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었을 때 25년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25년이요? 거기서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월급만 모아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행크를 알게 된 거죠. 나는 젊으니까 여기에 한번 시간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행복재테크에 처음 가입할 때 미혼이었고 종잣돈은 4천만 원, 청약 점수는 16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미혼이다 보니까 30살 이하니까 진짜 가점이 낮더라고요. 거기다가 종잣돈도 4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좀 더 효율성 있는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분양권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26살에 4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모은 돈이거든요. 거죠. 저축을 많이 하시는 네, 저는 그래서 거죠.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근무하는 3년 동안 돈을 모으셨는지? 한 달에 통신비나 보험, 제 생활비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저축을 했어요. 30만 남겨놓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또 점심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더 빨리 모은 것 같기도 해요.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 분양권도 계약을 했겠죠? 그럼 한번 이제 계약했던 아파트도 한번 사례를 볼까요? 네네.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음. 세종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네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을 한 이유는 저는 그때 무주택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다른 아파트 자녀 세대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등기를 쳐야 이제 매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내가 당장 뭐 몇백, 몇천만 원 벌려고 무주택을 잃으면은 아쉬우니까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오피스텔, 민간임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 위주로 청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세종 오피스텔 분양권에 당첨이 됐고 이제 계약금 1,500만 원을 넣고 프리미엄 받고 매도를 했는데요. 원룸이고 좀 평형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매도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네. 매도를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하셨죠? 네. 봐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당근마켓이라고 기발한데요? 그 당근마켓에 보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네.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광고라는 네. 기능이 있어가지고 당근마켓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플랫폼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역 광고라고 네. 일정의 광고비를 내면은
굳이 내가 그 지역에 안 가도 그 오. 지역 사람들과 채팅도 가능하고 오.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종에 역시. 살고 계시는 네. 분들에게 채팅이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어떻게 매수자를 맞춰서 프리미엄 받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하는 광고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드셨어요? 3일하고 12,000원 나왔습니다. 많이 잖아. 진짜요? 와. 그래서 이게 또 매도가 어려우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사실 분양권이 네.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보통 100만 원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근데 100만 원을 12,000원으로 분양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료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좀 비싸게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실거주 하신 아파트 한번 볼까요? 가점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수도권 자녀 세대나 아니면은 추첨제 아파트를 위주로 청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의정부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자녀 세대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후분양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당첨이 되고 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품이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잔금을 치러야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저한테 좋은 방법은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것도 입주장이 되니까 네. 저처럼 전세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물량이 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 가격에는 전세 못 맞춰요. 1억대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버텼는데 생각보다 금방 전세가 맞춰졌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 2억 네. 7천이었는데 전세가 2억 4천으로 해서 네. 실투금은 총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세를 제가 4억 원으로 적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제 거보다 작은 평수가 최근에 실거래가 4억이 뜬 거예요. 네. 근데 더 높겠네요. 호가는 네. 4억 후반대가 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3천 정도 차익이 나고 1억 3천에서 2억 정도 네, 수익이네요. 그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지금 2억 4천보다 더 높아졌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피, 풀피 투자가 네.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고 전세를 맞춘 거였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 주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무주택자 지위를 가지고 당첨이 된 거죠. 네. 20대 저가점자도 잘 찾아보면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집, 최근에 계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집인지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의정부 아파트를 등기를 치고 나니까 제가 1주택자가 되었는데 부모님 통장으로도 네. 청약 당첨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대 분리를 했고 부모님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제 청약 신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6개월 전에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드셔서 중소기업을 계속 다니셨거든요. 네. 중소기업 특공 자격이 돼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택지지구다 보니까 주변에 비교를 할 단지가 그렇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바로 위에 1기 택지지구가 있어가지고 19년차 구축과 이제 시세를 비교를 했더니 5천만 원 정도의 안전반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의정부 아파트 등기를 치고 네. 4개월 만에 몇 억이 올라서 그게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나 지금 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제 주변 친구나 뭐 후배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뭐라고 생각을 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좌만 만들면 바로 매매가 가능한데 부동산 문 여는 것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카톡 캡처한 걸 보시면은 재밌었던 게 언젠가 버블 터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폭락을 기다리고 있고 세상을 망해라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주식 공부도 안 하는데 뭐.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라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종잣돈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냐 물어봤더니 뭐 1억, 3억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나 3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해달라고 방법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부동산 취득하는 건 맞긴 맞거든요. 1억을 모으려고 1억 5천을 모으려고 열심히 저축하다가 집값이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모으는 속도에 비해서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약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종잣돈 모으는 걸 적절히 끊고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헬스테이트님이 모아놓은 4천을 가지고 네. 신축을 산 것처럼 자금이 많은 건 좋지만 무한정 늘리다가 자산이 더 가치가 커질 수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힐스테이트님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현금이랑 대출해서 이렇게 4천만 원의 가용자금이 있는데요.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 있는 이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향성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지역의 한 채가 있으니까 비조정지역의 한 채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한데 실제로 나중에 오를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전국에서 조정지역 아닌 데가 없잖아요. 비조정지역은 사실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묶인 만큼 상품성을 따져서 좋은 거를 일단 골라야죠. 비조정 안에서도 대장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방 아파트, 기준 시가 3억 이하 아파트는 중과 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주택이 똑같이 3억 이하여야 돼요. 양도할 때 3억 초과가 되면 중과가 되거든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정 한 채를 추가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 한 채가 있고 추가적으로 조정 지역에 또 한 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세팅할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 매도 타이밍이 되게 타이트하고 A주택이 팔고 나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나한테 맞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갈아탄다, 더 좋은 주택을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A주택을 팔 거니까 A주택보다 B주택이 더 좋아야 되죠. 상품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목비 분양권이나 민간임대 생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타도 되고 비과세 영향도 안 받으니까 투자하는 거.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 중에서 비조정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 1번, 4번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투자금도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분양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투자할 곳은 많이 있잖아요. 아파텔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일단은 자산을 조금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또 접근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건 본인이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때잖아요. 네. 같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힐스테이트님의 앞으로 빛날 미래를 좀 박수쳐드리고 싶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집 사고 싶어요.